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유용한 정보가 있는 곳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참 힘이 안 나는 수요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저도 오늘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시장이 참 힘이 없습니다. 흘러내릴 때는 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흘러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웃었던 종목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 빨간불 켰던 종목들 8가지 모아뒀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파트너가 선정한 내일의 관심주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은 좀 시장이 흘러내리더라도 웃을 수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파트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같은 장에는 네. 이용준 파트너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항상 위로를 잘 해주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상처받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선 내용도 내용이지만 위로를 좀 하고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시황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든 장은 언제라도 오고요. 시장이 좋을 때 더 벌고 덜 벌고 차이는 있지만 벌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좋을 때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금액을 크게 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큰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버티시는 힘 한번 길렀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따뜻한 말들을 해드리고 같이 견딜 수 있으니까 힘드신 분들은 샵 0082 하셔가지고요. 저희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같이 힘내서 이런 장 견뎌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도 냉철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장을 이겨내 주시는 우리 이용준 파트너인데요. 자,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 톡방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힘든 마음도 달래보시고 그리고 내일의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도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힘든 와중에 또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8위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8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8위를 차지했는데요. 오늘 흐름 보면요. 6.95% 상승이 나왔고 13,8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 내내 강세였어요. 오늘은 보니까 외인 수급만 들어왔더라고요. 네. 자, 캔코와 국내 최초 에어택시로 내정된 볼로콥터 한국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는 UAM 관련주잖아요. 네. UAM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사실은 어제 UAM 관련주 중에 그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가지고 네. 오늘도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을 것 같아요. UAM 관련주 중에 이제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찾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UAM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간단히 시황만 좀 찍어드리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가 마이너스 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3.9%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1,8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섹터를 이야기 잘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대응 방안을 참 머리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시작은 이제 UAM 관련주인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앵커님 말씀하신 UAM 관련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 UAM 관련주를 제가 여기서 빅사이클 시간에 지난주 화요일 날 UAM을 이야기했고요. 그때 앵커님이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과연 주가에 반영될지 서로 의구심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상용화되는 시기를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3년, 2년 반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어야 되는데 빅사이클에서 UAM 말씀드리고 바로 어제부터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포트에 지금 UAM 관련주 다 생소하실 거고 없으실 텐데 제가 오늘 UAM 관련주도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두 종목 꼭 갖다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UAM 관련주 대한항공을 원픽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의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들의 상승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UAM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하고 왔는데 국내 최초 에어택시로 내정돼 있는 말씀하시는 볼로콥터 한국 파트너사이고요. 제주도에서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고 이미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건 한화 시스템 에어택시이고 제가 갖고 온 거는 드론 택시라고 해서 제주도와 이건 현대차에서 만든 에어택시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가 UAM 운항 및 기체 조립 분야에 기술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는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6.9% 정도 상승이 나와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어제 상한가 나왔던 UAM 관련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중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에 갈 수 있는 UAM 관련주 중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종목들을 찾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제가 오늘 8종목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중에 3종목은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는 말씀드렸고요. 현재 제주도에 실제적으로 UAM 에어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2025년부터 우리나라 국책 사업으로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반밖에 남아있는 국책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지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지만 좀 짧게 보더라도 최근 3개월에서 길게 6개월 동안 한 번도 상승하지 않고 아름답게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구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동그라미 친구간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인데 한 번도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조용히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아무래도 신생기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적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 먼저 설명드리면 오랜 횡보 끝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큰 양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횡보로 보시면 6.9%, 7% 가까운 양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고 내일부터라도 상승이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횡보가 길기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매물대 구간들은 다소 희석돼 있거나 손절해 나간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매물대를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차트를 다시 짧게 보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 종목에 놔두시고요. UAM 관련주가 가면 이 종목이 먼저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정도는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안 좋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또한 전환사채를 공시가 있습니다. 제7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300억 정도 되고요. 시설자금 100억, 운용자금 100억,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이 100억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전환사채 공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신기술을 개발하고 에어택시, UAM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회사 자체로 지금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 공시에 봐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환사채 발행 용도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표면 만기 이자율이 0%인지 아니면 3%인지. 왜냐하면 0%라는 거는 주식으로 무조건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전환가액인데
전환가액이라는 게 리픽싱을 통해서 주가가 낮아지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공시에 나와 있는 최저 조정가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코아 같은 경우는 최저 조정가액이 제가 차트에 보여드렸던 아래 밑줄 12,950원, 12,296원이 최저 조정 가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환가액보다 현재가가 다소 높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 최저 조정 가액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오버행 이슈는 다소 한정적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에 대한 특별한 부담이 없고요. 재료도 좋고 그다음에 양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8개 말한 종목 중에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 줄 요약 드리면 추가 상장할 전환사채가 남아있지만 재료도 좋고 차트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UAM 관련 이슈가 오늘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접근할 만한 종목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도 그 여파가 미친 것 같은데요. 자, 새 정부가 상용화 목표치로 2025년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이슈 더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상승은 사실 폭발적이다라고 하기엔 좀 모자라요. 하지만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 등장할 UAM 관련주 가운데서 이용준 파트너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신생기업이라서 영업이익은 적자라고 하고요. 또 전환사채 공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 이 UAM 사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사진 자료를 네, 보여주시니까 실제로 이게 운행이 되고 있군요. 네네. 사실은 뭐 현재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현대차하고 하나와에서는 이미 시연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미 충분한 안전 검증을 하고 있는데 UAM 사업 같은 경우가 에어택시만 만들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UAM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정류장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 그러니까 에어택시를 타려면 또 거기에 대한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파생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 특히 국가에서도 신성장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파생되는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다 이걸 국책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UAM 사업이 비행기만 쉽게 말하면 에어택시만 만들어서 끝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게 파생될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한강에서 에어택시가 떠가지고요. 김포공항까지 가고 김포공항에서 다시 강남까지 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되려면 약간 보수적이나 잡았을 때는 2035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딥하게 짚어주셨는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 업군 많다 이렇게 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7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위 종목 한신기계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7.38% 상승이 나와서 13,1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역시 하락 출발했는데 바로 상승 반전해서 윗골이 살짝 달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이 원전 관련주로 한신기계 분류가 되어 있는데 22일을 제외하고 18일부터 26일까지 1에서 26%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어디까지 달려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원전의 대장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두산중공업이 대장이었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요. 대장인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호회수 물량이 9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량의 부담감 때문에 오르는 게 한계가 오르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를 한신기계가 지금 급등이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원전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수혜주들은 차트를 보면 21선 아래에서 다소 추세가 무너진 모습인데 유일하게 한신기계만 꾸준히 2주 또는 최근 2달 동안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신기계 상승의 끝은 어딘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신기계 흐름은 매우 좋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상승은 사실 원전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올랐던 이유가 우선 삼성물산하고요,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SMR, 소형 원자력 모듈 관련해가지고요, 이걸 운영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으면 해당 대기업들이 올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신기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신기계를 원전 관련주로 편입했던 이유가 우선 이 회사 자체는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자체가 원전 관련주로 편입된 이유는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지만 2011년 신울진 1, 2호기 개발할 때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고리 3, 4호기 제품을 만들 때도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원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가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길게 보고 제가 주봉도 보여드리고요. 월봉도 보여드리면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의 최고가입니다. 차트를 다시 짧게 보면 지금 종가가 13,100원이고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주식 용어에 고가는 누구도 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실은 상방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올리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현재 한신기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인돼야 될 사항도 있는데요. 공시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2022년 올해 4월 8일 날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대주주 매도라고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는데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인데요. 이게 보면 처분 예정 금액은 187억이라고 하고요. 처분 기간은 4월 11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 주식 가격이 기준가가 빨간 줄 켜진 11,300원입니다. 지금 13,100원이니까 11,300원에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처분 목적은 우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회사도 기술 개발 또는 공장 부지를 신설해가지고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설비 증대를 위한 부지 확보 등을 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공시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는 신규 매수자들은 아무리 흐름도 좋고요 고점이긴 하지만 진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매수자분들 그리고 정말 본인이 중장기를 하시고요.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홀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여기서 말했던 자기 주식 처분 가격이 11,300원을 익절 또는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 만약에 11,300원이 깨지면 익절 또는 손절하시는 대응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고점은 누구도 논할 수 없으나 자기 주식 처분 공시가 있으니까요. 기존 보유자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힘있게 올라주면서 상승의 끝을 알 수가 없는 한신기계입니다. 자, 상장 이후 최고가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공시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4월 8일에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1,300원 이탈 여부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7위 한신기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6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위는 LNK 바이오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8.77% 상승 흐름이 나와서 12,4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는 꽤 달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오늘 기관과 개인만 매수를 했고 높이 확장형 요추용 케이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수가를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높이 확장형 요추용 케이지 이용준 파트너님께 여쭤보면 잘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게 핵심이 이 회사의 핵심이 근간이 이겁니다. 이게 요추 확장형 케이지가 그림이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생소했던 이유가 특별히 급등락이 없었고요. 제가 최근 동안 굉장히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소외된 느낌이고 좀 그림 나오거든요. 저게 높이 확장형 요추형 케이지라고 합니다. 엑셀 픽스 XL이라는 제품인데 저게 원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 그거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병원에서 이용이 됐고 해외에 많이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LNK 바이오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선 제가 표면적인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HTS라는 기사들 내용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회사 자체는 척추 임플란트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형외과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납품을 한다기보다도 미국에 납품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HTS상 기업 개요를 보면 미국 FDA로부터 11개 제품에 대한 33개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FDA의 인증을 받으려면. 하지만 이 회사는 기술력을 33개나 인증받으면서 기술력과 공신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판로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문제 때문에 판로가 개척이 잘 안 돼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많이 모를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이 회사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 의견이 아니라 기사에 나와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높이 확장형 요추형 케이지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 소식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 회사의 화두이기 때문에 보험 수가가 인정되면 이 회사는 국내 병원, 국내 정형외과 이 제품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요. 영업을 하고 실제로 납품이 되면 매출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가 그렇지만 기술 개발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사실은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국내보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먼저 진출한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 노하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선진 기술을 국내에 다시 역으로 가지고 돌아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탠퍼드 대학병원 그리고 미국 대학병원 제품에 제가 사진에 보였던 그 제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쓰여진다면 좋은 제품을 그리고 보험 수가를 인정받으며 쓰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좀 발전이 기대되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차트를 우선 제가 짧게 보더라도 차트가 지금 완전 수평선이잖아요. 거의 상당히 상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주봉을 보여드릴 텐데 이 회사가 62,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거의 2년 동안은 한 번도 상승하지 않고 그대로 횡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간에는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을 텐데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 이 종목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봉이 오늘도 상승폭으로는 20% 가까운 고가를 찍었지만 정말 단봉으로 보이잖아요. 그만큼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힘을 응축해 있다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보면 기억해야 될 가격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회사 또한 영업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 최저 조정가액이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542원입니다. 14,542원이고요. 현재가가 12,400원입니다. 상단에 전환가액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전환가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차이 나봤자 5에서 10%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전환사채 오보행 이슈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구는 2022년 7월 지금이 4월이니까요. 다음 달부터 청구되니까 청구되기 전에 아마도 14,542원보다는 더 높게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가가 전환가액 최저가액보다 낮다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공시에 보면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0%입니다. 0%라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채권으로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전환할 건데 주식 최저가액이 14,542원이다. 현재가는 12,400원이니까요. 어떻게라도 7월 이전에는 이 이상을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에 대한 부분도 호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8개 종목 중에 두 번째로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관심 종에 넣으시고요. 바이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구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올라가면 전환가액 최저가액을 넘기게 되면 2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사이에는 사실 매물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누가 아무 생각 없이 주식에 놔두진 않거든요. 개인들은. 보통 개인들은 다 팔고 나갔거나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목표가 2만 원, 2만 3천 원까지도
호재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 요약 드리면 7월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200억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가 있긴 한데요. 조정가액이 현재가보다 높기 때문에 주가 부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NK 바이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개인의 선택 8개 종목 중에서 이용준 파트너는 두 번째로 좋게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건보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수가 인정받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도 더욱더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고요. 추가로 14,542원 전환 가액인데 현재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형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이용준 파트너가 워낙 이 노란톡방에서 네. 채팅을 많이 쳐주셔가지고 손목이 아프다고 네, 이야기를 보십니다. 하셨던 네.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손목 아프죠. 네. 아프지만 그래도 항상 일을 할 때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종목이 잘 가고 시장이 좋으면 기쁜 마음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즐겁지만 장이 안 잡고 빠질 때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힘드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위트와 유머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게 과하면 신뢰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목이 좀 안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 손목이 좀 아프지만 항상 친절하고요. 따뜻하게 여러분들 맞이할 테니까 샵 0082 하셔가지고요.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힘든 장, 주식은 안 가지만 버틸 수 있는 친구와 동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옆에서 항상 따뜻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목이 아프셔도 노란톡방에 많이 들어오시면 손목이 좀 덜 아프시죠? 네네. 네. 따뜻하게 항상 대화해드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와 노란톡방에서 좀 위안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 힘차게 쭉쭉 뻗어나갈 종목도 얻고 싶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LNK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5위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5위는 KPF가 차지를 했습니다. KPF 오늘 흐름 보면요. 10.02% 상승이 나와서 7,2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반까지는 큰 상승이 없다가 중반 이후에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고 사실 KPF 석탄 테마주로 거론이 네,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유럽 일부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한다라는 소식에 국내 이 석탄 관련주에게까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석탄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만약에 막게 된다면 그래도 그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요. 석탄 쪽에 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석탄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KPF 같은 경우는 잘 안 보기도 하지만 제 기준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준에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석탄 관련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요. 이번에 유럽 일부 국가의 공급을 막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석유의 대체제인 석탄에 관심이 쏠린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또한 상하이 봉쇄 때문에 정부가 경제 둔화 조짐을 보이니까 석탄 생산하고요, 석탄 화력 발전을 더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석탄 관련주가 이슈인데 지금 원래는 석탄 관련주의 대장주는 GS 글로벌입니다. KPF 같은 경우는 항상 후속으로 따라가는데 지금 GS 글로벌 같은 경우가 단기 과열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게 1등주가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2등주에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린데요. 좀 이건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재무제표나 유보율, 부채비율은 다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상이 없는 회사인데 지금 52주 신고가 패턴입니다. 7,900원을 찍었는데 다시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패턴인 종목이고 신고가로 쭉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게 지금 KPF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항상 달립니다.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거기다 대장주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래 밑줄 빨간 줄 이 구간이 전환사채 최저 조정 가액입니다.
4,1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가가 7,200원이기 때문에 4,100원의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청구 시작일이 2022년 지금이 4월이잖아요. 7월 달입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전환사채 추가 상장이 시작된다. 그 가격은 최저 가격은 4,105원이고요. 현재 전환가액 리픽싱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26원이기 때문에 지금 5,000원의 전환사채 추가 청구를 하더라도 오버행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트적으로 윗골에 너무 자주 달린다가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오버행 이슈가 7월부터 있을 수밖에 없다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굳이 말하면 석탄주의 대장주가 아니라 2등주인데 1등주가 지금 단기과에 걸려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KFF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잘 잡으시고요.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좀 이게 보수적으로 볼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 판단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로는 좋으나 차트상 자꾸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요. 7월부터 추가 상장 오버행 이슈는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시장이 흘러내리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LNG 관련해서 대체제로서 석탄 관련주인 KPF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용준 파트너는 재료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 윗꼬리가 너무 자주 달린다는 점, 그리고 7월부터는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KPF 만나봤고요. 4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4위 한솔 로지스틱스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11.45% 상승이 나왔고요. 4,96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계단식으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 역시 다 들어와 줬고 사실 물류 관련주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이 터져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차트만 보면 아주 쉬운 구조입니다. 그 우리가 볼 때 느끼는 건데 3월 30일 날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 밀리지 않고 오늘 상승이 나온 계단식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는 좋은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로지스틱 같은 경우 물류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류회사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한솔 로지스틱만 지금 가는 거고요. KCTC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이고 물류회사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거래소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11.45% 상승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주 이쁘게 고점이 고가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내일도 좀 더 갈 수 있는 힘을 느껴지는 모습인데 제가 사실 한솔 로지스트 차트 일봉을 보고 매수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매수 사인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분봉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분봉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면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와서 따라 보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패대기를 치고요. 쭉 횡보하다가 상승에다 다시 따라 들어가면 다시 패대기를 치고 이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솔 로지스트는 사실은 보고는 있었지만 제가 회원들한테 매수 사인을 드리지 못했던 종목인데 우선 재료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주포가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쉽게 자리를 주지 않는 종목인 것 같다. 하지만 일봉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봉 하나는 꽉 차 있지만 이 사이의 분봉상 흐름은 굉장히 쉽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재무제표 확인해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부채 비율은 200%, 유보율은 400%인데 썩 좋지는 않지만 무난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1.53% 정도 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좋은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최근에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기존 이날 이 동그라미 처음 친 날 이날이 3월 30일 날 상승을 먹고 횡보 버티다가 오늘 다시 상승을 먹으신 기존 보유자 분들이라면 한번 홀딩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는 볼린저밴드 상단선인 5,200원 정도 우선 짧게 5,200원까지 단기로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렸다도 갈 수도 있는데 손절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이 피봇 1차선인 저는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중심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0원일 때 500원까지 떨어지면 버틸 수 있지만 490원까지 떨어지면 사실 손절을 나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1,000원이었었는데 500원 절반 정도는 보통 버틴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인 장대 양봉의 중심값인 4,700원, 다시 말씀드려 4,700원 손절을 잡으시고요. 전고점인 5,250원까지 목표가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 드리면 물류 섹터의 현재 대장주이고 내일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물류 대장주이고 차트상 자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표가로는 단기로 5,200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4,700원 잡고 가시면 좋겠다고 함께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한솔 로지스틱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 파이버프로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고요. 4,9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개장 직후에는 오히려 시가보다 좀 아래쪽에서 움직이는가 싶었는데 급등이 나오더니 막판에 상한가 안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 수급은 다 빠졌고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의 필수 하드웨어인 하이엔드급 광섬유 관성 센서를 생산 중인 업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UAM 이슈로 상승했잖아요. 네네. 앞서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좋게 본다라고 네네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가요? 사실은 대장주는 이 종목이죠. 왜냐하면 상한가를 간 종목이니까. 네. 하지만 좋게 보는 캔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하니까 좋게 보는 거고요. 네. 대장주는 이 종목이 맞습니다. 연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고요. 상승이 아니라 상한가를 갔고 게다가 이제 수급을 보면 개인 수급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주로 UAM 관련주 중에 현재 대장이 파이버프로입니다. 뭐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나온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파이버프로 보시고 베셀, 퍼스텍,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종들이 관련주인데 이 섹터별로 좀 나눠보면 관련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대장은 명실상부하게 파이버프로가 대장이다. 이틀 전 상한가를 갔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후반에 많이 밀리고요. 마이너스까지 됐지만 이 종목은 끝까지 굉장히 큰 파동을 흔들면서 상한가에 안착했기 때문에 현재 UAM의 대장은 파이버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본다. 캔코아는 이제 시작하는 UAM 관련주 좋게 보는 거고요. 이건 대장주로 좋게 본다. 하지만 좋게 본다고 해서 지금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업 개요 같은 경우는 광계측기계, 광섬유, 센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UAM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주 항공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주로 더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최근에 말한 게 있는데 우주 산업 개발하겠다, 그리고 UAM 하겠다, 자율주행차 하겠다, 이 세 가지 이슈거든요. 이 세 가지 이슈 중에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가 파이버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로호, 누리호, 차세대 소형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광섬유 자이로스코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UAM에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주 항공기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한국형 KUAM 협의체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여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정책주인데 우리가 말한 정책주가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겠죠. 공급 관련 건설주도 돌 것이고, 그리고 UAM도 돌 것이고, 자율주행차도 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 매매를 하는데 거기 잘못 들어가면 거의 다 패대기입니다. 엇박 나면 계속 마이너스가 쌓이게 되고 마이너스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주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주를 지금 모든 이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자재 관련주를 볼 때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여러분의 선구안이고요. 여러분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아까 준비했는데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에서는 SA1 에어택시를 좀 개발해가지고 이미 날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앵커님께 제가 왜 지금 안 되냐 말씀드렸던 게 정확히 말하면 정류장이 없는 거죠. 정류장도 없고 거기에 탑승할 수 있는 보험도 없는 거고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지만 이미 현대차에서는 SA1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한화 시스템은 저렇게 생긴 에어택시를 이미 개발했습니다. 이 두 가지 택시의 공통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퀴가 있지 않고요. 수륙 이착륙입니다. 프로펠러 4개 또는 6개를 가지고요. 그대로 떠서 올랐다가 그대로 내려앉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상한가를 2번 갔기 때문에 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UAM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용화는 2025년이 목표입니다. 물론 빨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UAM 진출 기업이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큰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UAM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보잉사, 에어버스사 같은 항공기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 완성차 업체인 일본은 토요타, 그리고 독일은 폭스바겐, 미국은 GM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또한 대기업이 우선 주도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비행기를 만들었던 현대차,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항공에 그 제어 기술이 있는 대한항공이 지금 UA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시작했지만 실제로 주가의 수혜는 제가 말씀드린 이 파이버 프로, 캔코아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한가 간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요. 관종에 넣으시고 정책주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코아 같은 경우는 회사가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본인가요? 캔코아보다는 훨씬 재무적으로 우량하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48%이고 유보율이 1,500%나 되기 때문에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렸나 싶기도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영업이익도 흑자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차트상 보이는 자리입니다. 자리가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 텐데 이날도 상한가. 지금 상한가를 2번 갔고요. 이 차트를 길게 보면 이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봐도 이 회사가 상장된 이후의 최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대주주 매도랄지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단계의 대장주를 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요약 드리면 우주 산업 섹터하고요. UAM 섹터로 두 가지로 엮인 회사이므로 눌림 구간이 오면 한번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의 선택에 등장한 UAM 관련주들 모두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역시 캔코아 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 역시 좋게 보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UAM 관련해서 정책주로서 수혜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만나봤고요. 2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2위는 골드NS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상한가 안착했고요. 6,6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끝났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종목 19개월 만에 거래가 다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거래 연속 상한가인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장 폐지 위기에 있는 종목을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개인 누구도 살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분봉을 보시면 점상한가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거의 5억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이 그냥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을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골든 NS는 그냥 보시면 거래 정주를 했었고 그리고 19개월 시간을 1년하고도 7개월 만에 상장이 다시 됐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상한가는 당연한 거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아예 보지도 마시고요. 내일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재개 한다고 합니다. 물론 보유자분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혹시라도 거래 재개의 상승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보다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상패 위기에서 19개월 만에 살아 돌아온 종목인 만큼 이 종목 보지도 마셔라라고 짧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골든S에 대한 정리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1위 종목으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는 대성에너지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상한가 안착했고요. 13,6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공급 전면 중단 소식에 강세였고 오늘 단연 대장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우선 뭐 등락률이 상한가는 무조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한가가 2개 이상 나오면 먼저 간 놈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대장주이기 때문에 GS도 상한가를 갔는데 대성에너지가 먼저 갔고요. GSE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다가 나중에 갔기 때문에 2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성에너지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자재 관련주 중에 석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매매도 많이 하시고 많이 보시는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는 약간 다른 느낌의 상한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를 중단하겠다고 실제로 이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그 재료가 많은 회사인데요. 자원이 많은 회사인데 유럽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림은 준비하긴 했는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77%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40%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중단하게 되면 이 나라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면 루블화로 결제를 해라. 러시아 돈을 결제하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아무래도 서방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그런 보복 수단으로 이렇게 중단시켜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과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때문에 대성에너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성에너지 차트 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8,000원에서 21,000원 갔으니까요. 2배 반이 갔다가 다시 한번 다른 이슈가 아무리 생겨도 이제는 큰 반응이 없다가 오늘 실질적으로 보복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먹으시면 내일 시가 갭을 먹으시면 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 매물대가 네모친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오늘 들어가셨거나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은 내일 시가 갭으로 인한 상승 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가 갭을 먹고요. 만약에 시가 갭이 깨지면 익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 갔던 대성에너지는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연 에너지 대장주였던 대성에너지였는데요. 자,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8위 종목 8가지 종목 중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NK바이오, 한솔 로지스틱스, 파이버프로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말해주신 이용준 파트너였고요. 자, 그러면 이용준 파트너가 선정한 내일의 관심주는 무엇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 개인의 선택에서 무림 PMP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가가지고요. 그렇죠. 노란톡방에 난리가 나면 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부담을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중장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좀 빨리 선취매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 힘드실 텐데 그래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종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미 많이 시장은 지쳐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자재도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빠질 만큼 빠졌고요. 그러다 정책주도 사실은 신선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아무도 보지 않는 화장품주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은 바로 오픈해 드릴 텐데 토니모리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샵 많이 아시는 브랜드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 토니모리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5년 동안 잘 견뎌왔고요. 이번 감사 보고서가 제출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도약하고 있기 때문에 토니모리를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매수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과 맞으시면 관심종에 넣으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노란톡방에는 토니모리 현재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마무리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재료는 총 4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 적자 늪에서 거의 5년을 헤매다가 유상증자 이슈를 통해서 이제 숨통이 잠깐 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장도 바뀌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구조조정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흑자전을 할 게 토니모리의 올해의 숙명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들었던 게 중국
매출이 굉장히 큰데 2016년에 사드, 2019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산다기보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토니모리 가져왔는데 그래도 이슈는 있습니다. 지금 홈쇼핑에서 가장 완판이 잘 되는 샴푸가 탈모 샴푸가 아니라 새치가 염색되는 샴푸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 상품을 낼 때마다 완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새치 관련 샴푸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아모레, 제가 알기로 아모레 퍼시픽하고요. 토니모리 보고 있는데 토니모리가 홈쇼핑, GS샵 홈쇼핑에 판매를 했던 상품이 툰9이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도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하기 번거롭고 귀찮고 손에 묻고 이렇기 때문에 샴푸를 통해서 하는 게 지금의 이 회사의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마지막에서 말씀드리는데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긴 하락 끝에 차트 줄을 그어드리면 너무 많이 하락했죠.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지금 바닥이 하락 한 번, 두 번, 세 번, 바닥을 세 번, 그러니까 쓰리 바닥을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의 힘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예정 발행가는 5,290원이기 때문에 다소 이거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토니모리 사지 않더라도 관종해 놓으시고 향후에 흑자 전환 이슈, 염색, 새치 염색 샴푸 이슈를 보시면서 익절하시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종목 선정도 항상 세심하게 해주시는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그 종목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주시는 만큼 실제로 잘 가고 있죠. 지난주에는 무림 PMP 공개해 주시고 그 다음 날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토니모리 가져와 주셨는데 방송에서도 상세하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힘있게 갈지 기대가 됩니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셔서 역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용준 파트너가 오늘은 좀 시장이 흘러내린 탓에 조금은 무겁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느라 그렇게 하셨지만 또 노란톡방에서는 더 힘차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